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리사 스쿨의 화학 선생입니다. 화학 김선민이라 그래요. 김선민. 이거 내 이름을 왜 적습니까? 그 뭐 적을 이유 없어요. 편안하게 듣고요. 편안하게 듣고 1차 합격. 저는 이제 화학 강사라서요. 여러분들에게 2차까지는 제가 관여를 못 하고요. 1차 시험까지만 관여를 해드립니다. 혹시 유기화학을 택하는 분 있어요? 택할 거를 유기화학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유기 강사인데요. 유기 선생인데 평생 유기 강의한 사람인데 유기 자칫하면 꽈락 나옵니다. 공부할 양은 2배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만약에 별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난 유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동안 강의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택 할 생각은 버리시고 어차피 저는 1차만 여러분들에게 관여를 합니다. 지금부터요. 어떻게 하면 1차를 빨리 붙느냐라는 전략을 수립해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1차를 빨리 붙을 거냐 하는 전략을 수립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자, 이제 아직까지 안 뛰어들었으면은, 지금 뛰어든 학생이 한 분 계시고 안 뛰어들었다고 말한 분이 계세요. 안 뛰어들으신 분은 지금 듣고 뛰어들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합시다.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갖다 지금부터 길면은 한 4, 50분, 짧으면 한 30분 정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학생들 중에 공부를 막 뛰어들려고 할 때, 혹시 뛰어든 학생도 그럴지도 몰라요. 뛰어들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가 별리사, 이거 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완벽한 실력을 배양해서 퍼펙트한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도 못 붙고 끝나는 이유예요. 1차도 못 붙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선 시작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전략이 없으면요. 그래서 1차를 어떻게 하면 빨리 붙느냐 하면 합격 전략입니다. 저는 화학 선생이지만 화학을 잘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알고 있나요? 시험 과목은 뭐 있습니까? 민법이 있죠. 그 다음에 산재법이 있습니다. 산재법이 3과목이에요.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해서 3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은 4과목입니다. 물화, 생지지요. 물화, 생지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10개씩입니다. 40개죠. 40개죠. 이것도 40개 나오는데 이건 각각 10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 과목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합격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죠. 어떤 과목을 제일 시험을 잘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목표는, 자연과학, 예를 들면 90점, 민법 90점, 좋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신감 가지셔요. 고개 가로지를 거 없어요. 합격자라면 이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90점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산재법 90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작할 때부터 자신감이 상실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요거 좋습니다. 자연과학 90점. 그죠? 그래갖고 평균 90. 수석이죠. 1등도 이렇게 못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가 이거 97.5점, 이거 92.5점 받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 좀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연과학은 75점 받았어요. 올해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끈이 붙었죠. 올해 커트라인이 뭐가 돼도 붙습니다. 역사상 커트라인이 70부터 80에서 커트라인이 딱 형성되니까요. 70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도 산재법도 이 자연과학도. 그래서 70이 되는 거고요. 80이 될 때는 문제가 쉬웠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정도 받았으면은
이 정도 받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완전히 쉽다, 뭐 완전히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중간쯤 된다, 야. 중간쯤 된다 그러면 80점 절대 안 될 거 아니에요. 커트라인은. 그러면 무조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여유 있게 2차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1차 붙는 것이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90점, 90점? 민법, 산재법?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자라면 이렇게 다 받습니다. 1차 합격한 사람들은 민법하고 산재법은 거의 90점 근처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이만큼 점수를 못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은 민법하고 산재법에서는 이거는 놀라운 성적이 아니고요. 합격자라면은 거의 이 정도는 다 된다. 물론 90점을 넘었다는 게 아니라 90점 근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7.5나 뭐 85 이 정도. 그러니까 85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연과학을 이렇게 받겠다라고서 마음을 먹으면 못 붙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요. 과거 출신으로서, 과학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세 과목, 이 네 과목 중에 적어도 세 과목 이상은 고등학교 때 다 해봤어야 돼.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 자체에서 거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스타팅을 해서 그래서 뭐 얘 중에서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수험생이냐면요. 1차가 제가 알기로 한 3,000명 남짓 되거든요. 3,000명 남짓 되는데 그 중에 1명 내지 2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적 받는 사람은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자연과학이 쉬웠을 때에는 가능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시작할 때의 가장 큰 오류가 이렇게 받겠다.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공부의 전략을 갖고 공부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시작할 때는 막연히 1년 남았어. 지금 한 1년 남았어요, 남짓. 그러니까 1년이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그죠? 느낌상으로 뭔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죠? 그런 느낌 들잖아요. 왠지 1년이면 내가 아마 주름세포가 하나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다 할 거다. 과목이 몇 개예요? 8과목이야. 8과목입니다. 민법 두께가 이만합니다. 산재법 하나당이 다 이만해요. 화학이 민법보다 양이 적어서 10개 나오는 겁니까? 화학 하나가 만약에 제대로 공부하려면 민법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 않겠죠. 그러면 완벽한 실력을 배양해서 두께 이만한 거를 1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합격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목당 8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한 과목당 불과 주어진 시간 1달 반 정도밖에 없죠. 1달 반 만에 한 과목씩 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험 볼 자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험생일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하진 못하고 막연히 1년. 지금부터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서 막 진짜 뭐 숨도 안 쉬고 밥만 먹고 뭐 잠만 딱 자고 나와서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공부하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어떤 수험생에서 그런 게 나오느냐면요. 과거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수험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과거에 좀 많이 해봤던 수험생은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걸 압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알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녹록한 작업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수험생일수록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자만감만 깃들여 있는 수험생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데 이걸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가 핀트가 확 어긋나는 겁니다. 가능한 것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법하고 산재법에서 90점 근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요. 그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그 공부 시간 양을 볼까요? 한 과목이 40문제야. 화학은 양이 민법보다 많을 수 있겠지만 10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민법을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화학을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민법이잖아요. 그런데 공부에 그런 어떤 작전 같은 게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은 화학 공부할 땐 화학만 생각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해서 화학 공부나 물리 공부를 민법보다 더 많이 하는 바보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민법하고 산재법은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합격자라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과목에서 자기가 예를 들면 베이스가 약하다. 학생 전공이 뭐예요? 어이, 좋구나. 그래요. 베이스 좋아요. 그래. 저 학생은 전공이? 생물 좋아요. 학생은? 산업공학이요? 그러면 노 전공, 노 베이스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뒤에 앉은 남학생은? 경영? 왓썸맨. 그래, 완벽하게 노베야. 네 과목이 완전히 하나도 몰라. 시작할 때, 오, 탄소가 C인가요? 그럼, 네, 오호,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이만큼의 수준 공부를 하려면요. 엄밀하게 따져선 90점 만약에 받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학생이? 평생 공부해도 못해요. 네 과목을 평생 동안 네 과목만 해도 90점 안 나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민법하고 산재법 3과목하고 4과목을 하면서 이걸 꿈꿔요. 그게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략이 부재한 것이고요. 그 전략이 부재한 것이 공부 기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시간도 가장 많이 줘야죠. 당연합니다. 민법 산재법에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법 산재법은요. 공부하면은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하면 이해되시죠?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90점 근처는 못 받고 이걸 왜 70점 정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걸 왜 70점, 70점 내지 80점 정도밖에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1년 이상 공부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성비가 똑같은 이런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니까 가성비가 있는 과목에 시간을 투자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화학이 이제 강점이 있을 거니까 화학에서 공부 시간을 많이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물리를 못한다 그랬을 때 물리에서 과도한 시간을 투자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목에서 점수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물리가 자기가 자신 없는 과목인데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10개 중에 9개, 10개 맞는다? 가성비가 개똥이라니까요. 최악이라니까요. 공부한다고 비례적으로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과목은 공부 많이 하다가 망하고 되는 과목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고 시험장 들어가니까 망하고 그렇게 해서 1차만 5년 내지 6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차만 5년 내지 6년을 떨어집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변리사가 되는 거잖아요. 1차 붙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는 2차를 붙기 위한 하나의 작은 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차는 패스해서 넘어가면 그만인 거야. 그런데 시작할 때 물화생지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매몰이 돼 버리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왜냐하면 베이스가 없는 저 친구처럼 경영학과, 영문과, 이런 문과 쪽 학생들은 베이스가 전혀 없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고 이거 투자 못하니까 이건 점수가 안 나오고 이거는 투자해도 안 나오는 과목이라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몇 년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전략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될 거다라는 착각을 가지면서 하는 겁니까? 그 전략을 제가 수립해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 전략을 제가 오늘 수립해 드립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없이 공부 시작하면요. 오래 공부합니다. 1차 붙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내지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뭐하러 뛰어듭니까, 이거? 그러니까 전략을 갖고 공부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학생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수험생들 공부라는 게 굵게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지 뭔 잔머리 전략이 꼴 잔머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해 준다 그러면 왠지 불신하는 거죠. 왠지 잔머리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민법, 산지법 공부 방법도 모르고요. 그건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연과학 4과목에서 전략을 수립해 드리는 겁니다. 자연과학 4과목은요. 이거는 선생마다 학원마다 양이 천차만별이고 사람마다 문제 나눠주는 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략을 잘 수립해야 돼요. 물화생제예요. 목표는 몇 개 맞으면 되는 겁니까? 자, 커트라인. 90점 받았다 그러면 몇 점 받으면 돼요? 70점이면 넘치죠. 60.2여도 붙었죠. 60점 받아도 붙었잖아. 82 커트라인이면. 82 커트라인이면 60점 받아도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70점 받았으면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70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자, 물화생지입니다. 네, 각각의 10문제씩이에요. 10문제씩이에요. 전략을 세웁시다. 자,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화학과 학생. 화학이겠죠. 왜냐면요. 이런 말을 하면 지금은 화학이 자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럴 거다라고 웃겠지만 실제로는 화학을 가장 안 합니다. 왜? 알 것 같거든요. 다른 건 몰라요. 화학은 알 것 같아. 생물 알 것 같거든요. 생물 알 것 같으니까 왠지 나머지 과목을 투자하고 생물에 시간을 제일 적게 써요. 그래서 생물을 제일 망하고 화학을 제일 망합니다. 보통 그게 일반적인 경우였었어요. 제가 보는 강의 30년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자,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화생지. 자, 올해는 꼭 붙읍시다, 학생은. 생지요. 한 과목만 딱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구과학입니다. 학생도 지구과학입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전부 다 지구과학을 1순위로 보고선 여기는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구과학은 9개 내지 10개, 8개 이상 누구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 4과목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근데 자, 지금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잘 보시고 혹시 오픈 카톡방 같은 데 가입돼 있으면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한번 보셨습니까? 지구과학 뭐라고 글을 얘기하냐면요. 야, 11월 달에 한 일주일만 하면 돼. 이런 헛소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원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머지 과목에 치여서 민법 하다 보니까 민법에 치여 산재법 3과목에 다 치였어. 그래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미치겠는 거야. 근데 지구과학은 남들이 쉽대. 그러니까 방심하고 놔둡니다. 11월 달 가서 하려고 딱 보니까 과학이 그렇게 만만해요? 과학이 그렇게 웃겨요? 그렇게 무책임한 글들을 쓰는 놈, 그놈 저는 삼수생인데요. 그 말을 빼고 글을 쓰는 거죠. 내지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같이 그렇게 하자고 동조하는 동조 심리를 발휘하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놈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그런 글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지구과학 최대한대로 빨리 시작합시다. 알았죠?
최대한대로 빨리 시작하자고요. 빨리. 이거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받아 놓는 실력을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그리고 이만큼은 누구나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갖다가 확고한 실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걸 자꾸 뒤로 미룹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뒤에 가서 나중에 가서 시간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쪼들려 갖고 얘도 공부 못 해갖고 얘까지 망해버리면 이제 자연과학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구과학을 빨리 시작하며 되도록이면 지구과학을 이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 놓자 미리.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구과학 선생이 아니잖아요. 전 화학 강사인데 내가 왜 지구과학을 강조합니까? 왜? 이게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을 뭐라고 저는 임명을 했냐? 공격 과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격 과목은 지구과학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공격 과목 하나만 더 만들어 놓읍시다. 학생은 화학일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은 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은 셋 다 전부 다 방어 과목입니다. 하지만 한 과목 정도는 공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한 과목 정도 공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세 과목이 다 취약한 베이스가 약한 수험생은 어떻게 하면은 셋 중에 하나의 공격 과목을 만들어 놓나요? 아마도요. 최대한대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당락을 결정내버리거든요. 민법하고 산재법은 다 90점이라니까 내년 2월달 되면 합격자라면. 근데 자연과학은 천차만별이거든. 자연과학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당락의 키워드를 딱 준 것은 자연과학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예요? 공부를 딱 시작했다 그러면 학생도 민법 먼저 시작했죠. 그죠? 아마도 학생도 시작한다 그러면 민법 책을 제일 먼저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재법 삽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한 여름 지난 다음에 해보려고 깔랑깔랑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당황하죠. 민법, 산재법이 전혀 공부가 안 돼서 책 한 두 번밖에 안 읽은 상태에서 자연과학의 공부량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11월 이후가 넘어가서 느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이고 올해 시험은 날아갔네 하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당락의 키워드인데 그걸 왜 늦게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민법하고 산재법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과목이라서 그거는 조금이라도 계속 매일 쌓아나가야 되는 과목이라 그러니까 자연과학 초반에 지금 3월달 전 과목을 동시에 다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힘들어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전략이 생기죠. 자, 학생 세 과목을 공부해 쫙 나갔습니다. 시작해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베이스가 제로야.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는 강의를 듣거나 내지는 스스로 공부한다고 했었을 때 스스로 봤을 때 재밌다. 이게 느껴지는 과목이 있다면 그게 공격 과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시작해보지 않으면 공격 과목을 못 잡는 거야. 공격 과목을 못 잡으면 전부 다 열심히 해서 막 9개씩 다 맞아야지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나 내지는 나중에 가면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요건 안 나와 하고 지가 막 출제위원 되는 겁니다.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과목 정도는 공격으로 잡읍시다. 근데 보통은요, 빨리 시작해서 공격을 잡으면 보통은 문과 학생들은 얘가 공격이 됩니다. 왜? 응용 계산하냐? 응용 계산하잖아. 물리하고 화학은. 물리하고 화학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글씨가 어디 있어? 시험 문제에서. 하지만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글씨까지 똑같이 나오잖아, 어떨 땐. 글씨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왕창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생물은 어렵게 나오는 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어려웠다고들 합디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공격 과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한 8개부터 10개, 여기서도 8개. 여기서 8개씩 8개씩.
자, 화학하고 물리는 방어 과목이다라고 합시다. 방어 과목은 빵점 받으면 안 돼요. 변리사 시험은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버리는 순간 못 붙어요. 한 과목을 딱 버렸다 그 순간은 이 과목 만약에 화학을 버렸다 그러면요 어떤 일 벌어지냐면 화학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래서 나머지 과목의 공부에 다 여팔받아. 그렇기 때문에 버려서는 절대 못 붙어요. 버려서는 절대 못 붙으니까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성적이 야 이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싶습니다. 4개 내지 6개 정도 맞을 수 있다면 방어 과목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정도만 득점할 수 있으면 충분히 붙은 거잖아요. 자, 한번 최소로 가봅시다. 8개, 8개, 4개, 4개 합시다. 그럼 몇 개요? 24개 맞았잖아. 24개 맞았잖아요. 60점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더 쉬우면 1개씩 더 맞을 수 있다고요. 여기서 9개, 9개만 맞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70점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민법, 산재법만 90점만 딱 받아놓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자연과학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가장 최상의 공부를 한 거고요.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수험생, 퍼펙트한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문제 많이 풀면 좋은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용 빠진 게 있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도 끝도 없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화학은요, 학생도 방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는요, 매년 똥탕을 튀겨주는 과목이 화학이에요. 물리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다 쉬웠습니다. 생물도 그랬고요. 지구학은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화학은요, 매년마다 최상위급이야. 4과목 중에. 그래서 화학은 공격 과목으로 삼는 수험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을 공격으로 삼으면 공부를 잘못한 거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학은 방어인 학생이 제가 볼 때 99%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99%에 해당되는 사람은 화학이 다 방어니까요. 저는 이제 화학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이 방어일 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것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2과목은 공격으로 삼고 2과목은 방어로 삼고 방어일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학이 방어인 여러분들은 99%가 방어니까 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돼요. 화학이 공격이려면. 근데 베이스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공부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공격으로서 9개, 10개 맞기 쉽지 않은 과목이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방어인 수험생의 수험 전략을 지금부터 갑니다. 화학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해 암기형 문제와 응용 계산형 문제가 있습니다. 화학 문제는 크게 구분하면 이해 암기형 문제와 응용 계산형, 화학 전체의 파트를 놓고 봤을 때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비중이 5개 나옵니다. 5개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요거 4개 나왔어요. 요거 6개 나왔고요. 네, 보통 5개씩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공부를 그냥 딱 놔두잖아요. 99.9% 학생은 이해 암기형 파트는 이해가 되거든요. 쉽게 이해가 되니까 난 이건 됐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이해하고서 시험장 들어갑니다. 근데 응용계산형 문제는 문제가 더럽게 안 풀리거든요. 책에 있는 글씨로다가 도저히 문제의 매듭을 잡지 못하겠는 거야. 풀어나가는. 문제 길이도 또 하나가 이만해. 그림도 막 이상한 게 막 있어. 처음 보는 그림이 막 시험장에서 막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 길이도 길 뿐만이 아니라 읽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도 안 와. 기출도 그래. 그러니까 어떤 수험생이 나오느냐면요. 여기다가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 암기형은 이해됐다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여기다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산연기 문제, 과거의 평형 파트 문제, 속도 파트, 용해 평형 같은 문제. 이런 문제에다가 여기다가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이걸 연습을 신나게 하고 들어가요.
시험장 가서요. 결국은 시간만 엄청 쓰고 결국은 못 풉니다. 시간만 다 쓰고 못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 못 푸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얘도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들어갔어요.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 나온 걸 보고 이해 암기형 문제라니까. 이해 암기형 문제는 책에 있는 걸 이해한 다음에 외우고 들어가면 그대로 똑같이 글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바로 빡 찍는 거예요. 여기서의 응용력은 거의 필요지도 않습니다. 응용력이 거의 필요도 없는데 이걸 이해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실수 나와서 틀립니다. 이건 시간을 엄청 잡아먹다가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어떤 학생이 빵점 받았습니다. 올해 어떤 학생이 빵점 받았어요. 빵점 받은 이유가 뭐냐? 화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화학을 엄청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빵점 나왔어요. 왜? 이해만 하고 들어갔더니 풀다가 떨리거든요. 시험장에서 긴장감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긴장감으로 이해만 하고 들어갔더니 풀려고 하는데 뭔가 매듭이 안 잡히고 머리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욕심은 많아서 자꾸 이 문제를 읽어요. 이 문제를 자꾸 읽는데 이건 읽어도 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도 안 옵니다. 근데 자꾸 읽어요. 그러니까 뭐야? 시간은 째깍 계속 가요. 그러다가 큰일 났다.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나머지 지구과학하고 생물까지도 풀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화학에서 그냥 찍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구과학 생물도 덩달아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올해 화학 빵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 풀어나가는 방법은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해 암기형이라며. 그러면 왜 이해만 하고 들어가? 방점이 암기에 있는 거지. 다 외우고 들어가야지. 다 외우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긴장이 아무리 긴장해도 탁탁 튀어나와야지. B2 상대기선 결합차수 1, O2 상대기선 결합차수 2 이렇게 MOT 바로바로 다 시험장에서 MOT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 말 알아듣나요? 화학과 학생. MOT 그러니까 친숙해요. 좋습니다. 예, 이게 바로 베이스 차이예요, 학생. 학생은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이 학생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이 학생은 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랬나? 이게 뭔 줄 알지만 그랬나? 라는 정도가 있는 거고요. 학생은 그게 뭔 소리니? 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베이스 차이는 있는 거예요. 즉, 다 외우고 들어가면 올해 같은 문제에서 바로바로 팍팍 찍는 거잖아요. 다 외우고 들어갔으니까. 왜 이해만 하고 들어갑니까? 이 문제 시험장 가서 어차피 못 푼다니까요. 그러면 왜 푸느냐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못 푸는데 왜 풀어? 왜 1분을 왜 여기다가 허비해? 어차피 못 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해 암경에서 다 외우고 들어가면요. 암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풉니다. 한 문제당 30초면 풀어요. 내지는 길어봐야 1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문제라면서요. 나오는 게 5문제 걸리는 시간 5분 만에 풀었잖아요. 한 문제당 1분 걸렸다 치더라도. 그리고 다 외웠기 때문에 실수도 덜 나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걸려서 5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푼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 정도 틀렸다 칩시다. 실수가 나와서. 4개 맞았다 치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차피 못 풀어. 왜 푸니 이거? 못 풀어. 이걸 풀 수 있으려면 그 시간에 지구과학하고 생물하고 물리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못 푸는 과목을 왜 이걸 시간을 여기다가 보내느냐고요. 이건 뭐예요? 못 푸니까 풀지 말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예. 왜 푸느냐? 못 푸는데 왜 푸느냐? 이거 걸리는 시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학생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용상으로 깨우쳐서 이걸 풀어나가는 응용력을 깨우쳐서 풀어나가려면 화학만 2년 내지 3년 해야 돼요. 다른 과목 하나도 못하고. 그래야 풀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외우는 건 바로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답을 외우면 뭐합니까? 그 문제 안 나오는데. 기출문제 답 다 외우고 기출문제 풀이 방법 다 외워서 뭐 할 거야? 안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용력을 갖지 못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건 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왜 푸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푸니까 풀지 맙시다. 이거 풀지 마. 풀지 말고 5개 모르는 거니까 빈 칸으로 놔두고 나오면 되겠죠. 바보잖아. 왜 그래요? 5분만 투자했다면서요, 여기다가. 그리고 4개 정도는 확보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5분 정도 투자했고 4개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죠. 화학에서. 그러니까 물리, 생물, 지구과학에 남는 시간을 다 때려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까지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왕창 세이브했으니까. 여기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OMR 카드에다가 나머지 이제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을 다 마킹을 해 놓는 겁니다. 마킹을 해 놓고 이거 뭐예요? 못 푼 거 5개, 안 푼 거 5개죠. 안 푼 거 5개 일자로 확 긁어버리면 되겠네요. 제일 칸 빈 거에 확 긁어버리면요. 하늘이 도와주면 하나 맞습니다. 그죠? 설마 20%의 확률인데 다 틀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2개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늘이도 없고 조상이도 없고 뭐 그냥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그러면 2개 정도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몇 개 맞았습니까? 5분 만에 5개 맞는 거예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은 겁니다. 왜? 방어라며 이만큼만 받으면 된다며. 근데 자, 올해 시험 본 학생의 전형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은 일부 공부를 과도하게 해서 완벽한 실력을 배양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퍼펙트한 실력으로다가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공부 못하는 수험생은 반감을 갖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비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니? 뭐 장난치니? 뭐 내려 긁으라고 웃기고 있네. 난 다 풀 거야. 다 풀 거야. 10년 후에. 10년 걸릴 것입니다. 안 되는데 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공부 기간만 계속 1차를 몇 년씩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 어떤 학생이죠? 민법 상당히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90점대 받았어요. 산자법 70점대 받았습니다. 자연과학 50점대 받았습니다. 올해. 자, 떨어졌어요. 자, 화학은 완전 망했답니다. 하나 맞았대요. 화학은 하나 맞았답니다. 나한테 문의를 합디다. 선생님, 올해 유기화학이 2문제가 나왔고요. 올해 2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화학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내가 유튜브에 강의를 편입용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편입용 화학하고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건 편입용으로다가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편입용으로 6만 원이면 듣거든요. 6만 원이면 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 동안 강의하면서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그냥 재능 기부 차원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다 들으면은 올해 화학은 점수를 좀 받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이 친구 놔두면 또 떨어지겠구나. 벌써 보세요. 편입용 화학하고 유기화학이라니까요. 변리사의 화학만 2배입니다. 편입용은 양이. 변리사 화학의 2배입니다. 유기화학은요, 이것만 3개월 내지 4개월을 하면은 해야 됩니다. 근데 유기화학이 올해 2개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한 문제는 반응이라서 공부할 수도 없고, 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일반적인 변리사 강의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1개 더 맞겠다고 하는 겁니다. 1개를 더 맞추려고 3 내지 4개월을 유기화학을 하겠다야. 자, 이 친구 떨어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 떨어진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산재법이잖아요. 떨어진 원인이. 이건 되는 과목인데, 근데 점수 제일 못 본 과목은 뭐예요? 이거 아니야? 자연과학 아니야? 그 중에서 화학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화학을 과도하게 공부해서 화학 점수를 올려야지. 안 되는데
이거를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을 이걸 3 내지 4개월을 수업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틀리면 되잖아, 하나 틀리면 되잖아. 하나 틀리고 3개월, 4개월 동안 이거 아예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여기다가 더 때리고 여기다가 더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학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지구과학 생물을 이렇게 받았을 리가 없잖아. 지구과학 생물을 이렇게 받았을 리가 없으니까 지구과학 생물에서 이만큼 받을 수 있는 정도로다가 이 공부량을 여기다가 때려 붓고 화학은 내가 이긴 것처럼 암기만 정확하게 다 하고 들어갔다면 그럼 소기의 목적 달성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 작전이 뭐예요? 이렇게 작전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은. 변리사보다 양이 2배 더 많은 편입용 강의에 일반학을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트, 디트, 피트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것만 2년 걸려요. 변리사 기출 문제를 막 30년치 기출 문제를 다 풀고자 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문제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과거의 캐캐 묵은 것까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한 실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만 앞서고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욕심만 앞서는 사람이 솔직히 과거에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거예요, 떨어지는 원인이. 이게 뭔 작전을 진짜 잘못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 하나 나오니? 3개월 내지 4개월에서 한 개 맞추는 거 할래? 바보 아니냐? 여기다가 시간을 더 투자해라. 그래서 실제로 90점 받아라. 이거 90점 받았으면 이거 95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왜? 민법 선제법은 90점, 95점 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안 되는 과목은 방어만큼은 시간을 투자해서 방어만큼의 공부를 해서 철저하게 외우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만 안 틀리는 걸로 하자. 이게 전략인 겁니다. 이런 전략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 학생 성실해 보입니다. 되게 얼굴이 되게 성실해 보여요. 얼굴이. 나 성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이렇게 날라리는 아니잖아. 딱 봐도. 그죠?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일 때, 자, 내가요, 더군다나 학생은 화학이 공격 과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에 문제 많이 푸는 거 학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격 과목이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걸 갖다 금방 시간을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도 저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문제 많이 푸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문제 많이 푸는 거 안 나빠요. 자, 선생님이요, 화학 선생이야. 매주마다 10개 내지 20개 정도를 갖다 오픈 카톡방에다 문제를 갖다 계속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오픈 카톡방에 실제로도 그런 놈 있잖아요. 오픈 카톡방에 물화생지에 문제 계속 제공해주는, 그러면서 계속 그 일종의 광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대단히 뭔가 성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수험생들은. 더군다나 공부 못하는 놈일수록 자료 많으면 좋아합니다. 공부 안 하면서도 자료가 많으면 뭔가 뿌듯한가 봐요. 그게 부담감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매주 10개 내지 20개 정도를 갖다가 문제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문제를, 시험 보기 전달까지 문제를 줬다라고 치자. 그러면 학생은 성실하면 쫓아오겠죠. 더군다나 문제를 많이 제공해 주니까 다른 선생은 왜 이렇게 제공을 안 해주지? 왜? 그 과목 할 땐 그 과목밖에 몰라. 더군다나 화학을 잘하기 때문에 쭉쭉쭉쭉 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10개 내지 20개 정도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면서 점검을 하면서 가니까 화학은 뭔가 뿌듯하게 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공부 시간을 얼마나 하는지는 계산을 전혀 안 합니다. 못해요. 왜? 내가 계속 푸시하니까. 근데 지구과학 선생은 문제 하나도 안 줍니다. 생물 선생이 하나도 안 준다 칩시다. 물리 하나도 안 준다 칩시다. 그럼 뭐예요? 화학이 계속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리고 화학을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시험 보기 막 달에 왔습니다. 시험 보러 딱 가면은 당연히 화학을 제일 잘 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자기가 시간 투자한 것을 전혀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화학을 잘 봐서 화학에서 10개 중에서 9개를 맞았다 칩시다.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민법 망하고 산재법 망하고 나머지 3과목 다 망했죠. 왜? 나 때문에. 내가 계속 푸시하니까. 문제를 안 풀 수도 없고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민법 화학이 자신 있으니까 화학이 어느 정도 재미가 있으니까는 이걸 문제 풀 때는 스트레스가 안 받는데 이상하게 민법 문제나 산재법 문제 풀 때 스트레스가 받아. 특히 만약에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런 과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화학은 스트레스 덜 받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줘도 문제를 쭉쭉쭉 풀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성적은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1차 합격은 절대 못합니다. 못 붙습니다. 어떻게 붙습니까? 화학에 이렇게 많은 민법만큼 시간을 투자했는데 화학을. 민법은 40문제인데 화학은 10개인데 10개를 갖다가 조금 전에 그 학생처럼 한 문제를 맞히겠다고 6위화학 3개월 강의를 듣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진짜 눈 튀어나옵니다. 시험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학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생이 과연 그걸 깨우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시험 딱 끝나고 와서요. 이럽니다. 화학은 김선민한테 들어야 돼. 자료도 풍부하고 엄청 성의 있어. 내가 다른 과목은 못 봤는데 화학은 잘 봤어. 친구 데리고 내년에 또 옵니다. 나한테. 학생은 아무도 제가 평생 30년 강의의 경험상 자기의 공부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론이 뭐냐, 점수가 몇 점이냐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 줄게요. 알았지? 이딴 짓 절대 안 할게요. 나 문제 강의 30년 한 사람이라 문제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엔 우리 자연과학 팀이, 우리 별리서 스쿨의 자연과학 팀이 절대 이런 짓 안 하기로 우리끼리 협의했습니다.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우리는 합격을 시키자. 내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자. 내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줘서 학생들 민법, 산재법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빼주고 자연과학은 필요한 만큼만 딱 받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문제도 적절한 만큼만 주자. 대신에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공격인 수험생에게는 추가적인 문제를 우리끼리 한 번에 모의고사로 다 제공해 주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올해는 그게 가능해져서 우리 자연과학 선생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협의했거든요. 협의해서 우리는 절대 이런 짓거리 안 할 것입니다. 이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보고 좋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멀까요? 이게 왜 좋은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뭘 모르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선생도 절대로 격앙되거나 목소리 톤이 크지 않겠죠. 뭔가 얌전하고 뭔가 신뢰성을 주는 듯한 그런 멘트로다가 문제 계속 나눠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나눠주면 학생들은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보지도 않을 걸 왜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 과목을 잘 보게 해서 떨어뜨리려는 수작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학 망하면 어떠냐? 나 화학 선생이다. 화학 잘 보면 나 기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화학 잘 보시면 나 기뻐요. 그런데 망하면 어떠냐? 필요한 만큼 4개만 맞으면 어떠냐? 6개만 맞으면 어떠냐? 꼭 올해 이제 9개 맞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 올해 9개 맞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 학생은 원래 부쩍이 잘하는 애입니다.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은 게 아니고요. 원래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학생은 누구한테 수업을 들어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은 잘 보면은 자기가 잘 가르쳐서 잘 본 것이냐, 못 보면 너가 문제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화학 못 보면 어떠니? 물리 못 보면 어떠니? 1차 합격을 해라. 1차를 붙자. 1차 붙는 방법은 안 되는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다가 되는 과목인 민법 산재법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민법 산재법 망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된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가장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이 좋고, 그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려거든 두 과목 정도는 공격 과목이고 두 과목 정도는 방어로 하되, 화학이 방어인 학생은 이해 암경에서 암기에 집중하자. 근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해 암경 파트도 이해도 못합니다. 문과 학생은. 뭔 소리인지 도저히 무슨 말인지조차 와닿지가 않아요. 학생은 이해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수업 한 번만 들으면 그냥 바로 거기서 외워지기까지 해요. 그러다가 방심하다 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공부 방법은요, 일단은 기본 강의가 있어요. 이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 4일날 개강을 해서 한 번을 했고요. 기본 강의 요거 제가 조금 빨리 끝내드립니다. 강의를 최소로 컴팩트하게 해드릴게요. 기본 강의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내용이 싹 답니다. 모든 내용 올. 예, 빠진 내용은 없어요. 다만 똑같은 글씨가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일은 없어요. 이걸 한 번은 구역구역 전범위를 보자를 해요. 구역구역이라도 전범위를 봅시다. 전범위를 꼭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암경 파트 못 외워요. 그 다음에 문제, 당연히 문제 풀고자 하는 시험에서 문제를 안 풀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최소로 풉시다. 기출문제가 있고요. 객관식 문풀이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고 객관식 문풀에서요, 이해 암경 파트에 해당되는 파트뿐만이 아니라 전범위를 이것도 보는데, 이것도 약간 꾸역꾸역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최소로 풀자고요. 최소로. 문제수 늘리지 맙시다. 그리고 요거 쭉 해나가다가, 자, 11월이 되었어요. 11월 되면 이제 막판 정리잖아요. 그죠? 한 3개월 남았으니까 마무리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무리 정리할 때 이해 암경 파트만 합시다. 이해 암경 파트만. 수업할 때마다 이 부분은 이해 암경, 이 부분은 응용 계산형이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합시다. 이것만 하는데 여기 꾸역꾸역 듣고 이것도 좀 해놔야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11월부터는 진짜 암기하고 들어갑시다. 시험장에서 SF4의 구조를 그리고 있지 맙시다. BF3의 구조를,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있는 바보짓 하지 맙시다. 보는 순간 혼성오비탈 SP2하고 바로 나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암기를 다 하고 들어가면 올해 문제 같은 게 그냥 찍힙니다. 30초 만에.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화학을 갖다가 적게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낸 것이고요. 풀어낼 수 있고요. 이해 암기형 파트에서 그것만 잘 한 다음에 학생같이 만약에 공격 응용력도 있다, 나는 잘 풀 수 있어, 그러면 응용 계산형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풉시다. 지구과학, 생물, 물리에다가 먼저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도 시간이 남았다 하면은 그걸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의 전략인 겁니다. 아셨죠? 전략 수립되셨습니까? 저는 목표가 합격입니다. 1차 합격을 합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1차 합격을 시키기 위함인 거지 화학을 잘 보게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에요. 화학을 잘 보는 사람은 원래 베이스가 강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베이스가 약한 수험생이 화학을 잘 본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6개만 맞으면 거의 예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7개 맞으면 거의 최상일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과목을 된다고 착각하면서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고 기출문제, 미트리트, 피트 문제 싹 다 푸는 거 풀면 되는 건가요?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순간 더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더 헷갈려서요. 이해되셨습니까? 합격의 전략이 이해되세요? 합격의 전략이 이해되시면은요,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해 주시고 공부할 때는 절대로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과목을 과도하게 하나 과도하게 하지 않나를 갖다가 시간으로 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시간으로 잘 배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많이만 하다가는 문제 많이 나눠주는 그런 몰상식한 선생한테 걸려서 차칫하면 그 과목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합격의 전략 이해되셨죠? 합격의 전략입니다. 화학 잘 보기 전략이 아니야. 솔직히 화학 잘 보면 나 기쁜 거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 합격을 하십시오.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정 기준 아직 뛰어들지 않았나요?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뛰어들었습니까? 뛰어들었어요. 좋습니다. 뛰어들지 않았다 하는 수험생은 결정 기준. 자, 주당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학생, 주당 공부 시간 얼마? 60? 주당 60시간? 주당 60시간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요? 자신 있어요? 합격합니다, 당신은. 뛰어드십시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뛰어들어도 됩니다. 제가 평생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 주당 60시간 넘어간 사람이 그걸 끝까지, 물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은 누구나 다 그래요. 한 달, 두 달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거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모든 시험을 다 붙읍시다. 미트리트 제가 평생 강의했고, 피트 평생 강의했고, 과거에 편입 강의했고, 그 전에 변리사 했고, 지금 여기 변리사 또 5년째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당 60시간 이렇게 딱딱 지키는 사람은 보면은 대부분 다 붙어요. 근데 껍적껍적 되는 사람들이 주당 40 내지 50시간. 물론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전일 공부하면서. 40 내지 50도 많습니다. 30 내지 40도 있어요. 못 붙습니다. 자기가 레벨이 뭐가 돼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만약에 자 결정 기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주당 이만큼 할 수 있는가로 판단해 주십시오. 자기가 주당 60시간을 찍을 수 있다. 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습할 수 있다. 물론 초반에는 강의가 많기 때문에 강의 듣는 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복습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강의는 가면 갈수록 강의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강의가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시간이 복습 시간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의는 최소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최소로 하는 것이 학원을 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학원은요, 시간 절약 이외의 것을 얘기하면 장사꾼입니다. 우리 학원 다니면 붙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학원 다니면 붙는다.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그 학원에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다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강의를 들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의 멘트를 날리는 선생은 장사꾼이며 그건 선생이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존재 이유고요. 그래서 베이스가 있는 수험생은 수업 들으면서 암기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게 제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전략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공부 어떤 과목이라도 과도하게 넘쳤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으로다가 결정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어요. 예,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 아까처럼 유기와 칸문제를 맞추기 위해 또 유기학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수험생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놔두면 그렇게 하는 수험생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안타깝거든요, 저는. 예, 그런 것이 놔두면 뭐 나한테 6만 원 내고 듣겠죠. 예, 그러면 됩니다. 사실 안 되겠습니까? 되지. 근데 뭐예요? 화학만 하다가 민법, 산지법 또 망했잖아, 얘는. 그러면 내가 이 선생의 양심으로 어떻게 그 강의를 나한테 돈 낸다고 들으라고 말을 합니까? 따끔하게 야단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걸 모르고 시작하지 말자고요. 알고 시작하셔서
1차는 합격 전략으로 합격을 하시고 2차 때 진짜로 한번 굵게 딱 앉아서 많이 써보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꼭 변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